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희연 작가입니다.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를 20대 중반에 크게 경험을 했고, 근데 그게 첫 발병이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,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한번 겪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 장면이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, 7살 정도에 그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. 그때는 뭐 공황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뭐 없을 때였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병명이 나와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죠.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나 말고도 이 병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, 이 질환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고 병원을 가든 안 가든 갖고 있다라는 거,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. 저 같은 경우 완치를 좀 한 경우죠. 근데 이제 한 번의 완치가 되는 건 없죠. 이게 여러 번에 거쳐서 훈련을 하고 공황이라는 병을 이해하면서 이게 호전이 돼가기 시작을 했는데, 약은 지금도 가끔 복용을 합니다. 근데 약 먹는 게 뭐 이상하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공황 겪으신 분들은 내가 이 병을 처음에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최근에 제 베프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인데요. 남사친 말하자면 남사친이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겪었어요.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까지 그 친구는 은둔의 시간을 보냈었어요. 그 정도로 이 병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, 그게 이제 불안장애 같은 거죠. 불안이 극도로 심하게 올라오고 가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, 통증, 숨소리가 거칠어진다든지 식은땀이 날 수도 있고, 가장 큰 핵심은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 공포감이 극에 달합니다. 네.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게 공황장애입니다. 네, 공황장애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제가 공황장애 앓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몸은 더 건강해졌거든요. 참 신기한 일입니다. 왜냐? 뭐 툭하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, 또 몸에 안 좋은 거 안 하고,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고, 왜냐면 기가 딸리면 안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사람도 가려서 만나요. 막 자기 말만 하고 기빨리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.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이게 공황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일을 방지하는 거죠.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, 다른 게 아니라, 우리가 공황이 오면은 구급차를 부를 수 있잖아요. 네. 이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면 이 공황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였더라도 막상 그 증상이 시작이 됐으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. 그다음부터는 이제 컨트롤이 아니라 약간 무언가에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119를 그냥 불러요.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한 2번 불렀나? 근데 저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. 그래서 구급대원과 대화도 잘 되고요. 뭐 그럴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요. 공황이 온 상황에서도 조금 침착해지는 여유가 생겼어요. 생긴 지는 좀 오래됐죠. 워낙 오래 앓다 보니까. 그래서 이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바로 제대로 숨쉬기입니다. 호흡해라 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숨을 쉬라고 하거든요. 제 내담자 중에 공황장애를 겪는 분이 몇 분 계신데, 너무 급하고 힘들 때는 내가 상담 중일 때는 전화를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화를 해봐라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줬어요.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은 그 순간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연결이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증상이 가라앉아요. 왜냐하면 자기 증상을 얘기를 하면서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좀 몇 번 전화를 주신 적이 있어요. 공황이 극에 달했을 때 전화를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일단 호흡을 가르쳤어요. 호흡.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. 이 치료가 안 돼요. 이 호흡은 순간적인 치료예요. 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복식 호흡을 하라 이러는데 다 필요 없어. 그럴 정신이 어딨어. 내가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복식 호흡? 물론 하면 좋죠.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해요. 그럴 정신이 없는 걸. 그냥
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여기서 포인트, 내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. 들이쉬는 거는 그냥 대충 들이쉬세요. 뭐 들이쉬는 것까지 막 천천히 그거 하는 거, 그거는 이제 저처럼 어느 정도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컨트롤이 가능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,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호흡을 한 번 참으세요.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. 호흡을 한 번 참고 한 1, 2초만 참으면 되거든요. 쓱 들이쉬었다가 1, 2초 숨 참고 내쉴 때 천천히 내쉬는 게 포인트예요. 숨 참는 것도 물론 포인트지만 내쉬는 게 천천히 되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처음에 대충 들이쉬었다가 숨 한번 참고 천천히 내쉬면은 뇌가 이완이 됩니다.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셔야 해요. 아, 내 호흡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. 어차피 구급차를 부를 때 구급대원이 우리를 대신해서 호흡해 줄 수 없어요. 아무리 빨리 와도 5분 걸리잖아요. 5분 이상일 수도 있고. 그러면 이제 저는 구급대원과 이제 통화를 해요. 처음에 상담원한테 119 접수를 하고 저희 집 주소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구급대원이 연락을 줍니다. 그럼 구급대원이 전화로 제 상태를 체크해요.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어떤 구체적인 증상인지를 물어보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과호흡이 왔다고 얘기하고, 숨을 쉬는 게 좀 어렵다. 도와달라. 그럼 이제 같이 호흡하는 거를 이제 연습하듯이 해 주십니다. 네. 만약에 안 해주시면 부탁하면 돼요. 호흡 어떻게 하는지 좀 안내해 주세요. 라고 얘기를 하시고, 그래서 저는 그때 여성 구급대원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.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숨 한 번 참고 내쉬세요.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걸 그렇게 따라했더니 그냥 금세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구급대원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그냥 혈압 체크랑 이제 기본적인 바이탈 체크를 다 하고 그냥 제가 서명하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. 병원으로 가진 않았어요. 민망할 정도로 너무 좋아지니까. 여러분도 일단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119를 불렀으면 그 안에 내가 할 일은 호흡이에요. 무조건. 숨을 쉬라고요. 쉬면은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오면은 또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구급대원님과 얘기 좀 나누다가 정 건강이 좀 뭔가 신경이 쓰인다 하면은 병원으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갔는데 이게 귀찮더라고요. 가면은 너무 힘들어. 그 과정이. 그래서 저는 그 순천향대학병원을 갔거든요. 천안에. 가면은 일단 침대에 눕잖아요. 이제 접수를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링게를 꽂죠. 근데 나는 어디 아픈 게 아닌데 링게를 꽂고 이제 피 검사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너무 아프기도 하고 이제 혈관이 좀 저는 약한 편이라 한 번 혈관이 터지면은 너무 그런데 일단 저는 가잖아요. 그 순서를 다 이미 외웠기 때문에 저는 잔머리를 써서 가장 귀찮은 검사부터 합니다. 가자마자 소변통을 달라고 해요. 왜냐면 링겔 맞다가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게 가장 귀찮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소변 컵을 달라. 네, 다 아니까 이제 그 순서를 소변부터 받아가지고 넘기고 그 다음에 누워요. 네, 아주 노하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공황장애는 일단 숨쉬기가 기본이에요. 이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걸 생각하셔야 돼요. 네. 일단은 호흡은 인위적으로 내 몸에 어떤 그 흥분된 너무나 그 괴로운 그 고통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게 해주는 응급처치법이 호흡이에요. 다른 게 아니에요. 사실 공황 증상이 시작이 되면 누가 좀 옆에서 내 심장을 이렇게 펌프하듯이 알죠? 심폐소생술 해주기를 바라거든요. 그게 가장 안전해 보이고 왜냐면 일단 심장에 벌써 과부하가 걸린 느낌 때문에 괴로운 건데 하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. 이 호흡은.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호흡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. 숨 쉬면서. 그죠? 그냥 좀 다른 거예요. 방법만. 평소대로 숨을 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금만 옵션을 해준다. 어떻게?
숨을 대충 들이셨다가 1, 2분, 1, 2초 참고 쭉 길게 내쉬기. 요거 한 5번만 해보세요. 10번까지도 필요 없어요. 5번만 해도 괜찮아져요.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, 전화통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 증상을 얘기를 하세요. 가장 편안한 사람에게. 그러면 내 증상을 말하면서 좋아져요. 희한하게.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내 증상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. 그러니 여러분 제 말 믿어주시고 한번 호흡을 해보십시오. 네, 그러면 기똥차게 좋아집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가장 핵심 포인트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겪었던 공황 증상에 대해서 뭐 면밀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, 여러분. 네. 제가 마음에 드시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좀 제가 과한 욕심인 것 같고 일단은 구독하고 좋아요만 해주셔도 정말 제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네, 꼭 기억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만 여기서 퇴장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